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이번 방송도 짧고 컴팩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산의 가격 폭등, 그 뒤에 감춰진 당신의 간과한 진실, 그리고 현재의 아파트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진행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일기 신도시도 좀 다뤄달라 해서 지금 일기 신도시 첫 번째 일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분당, 평촌, 중동, 삼본 등 일기 신도시도 한번 다뤄보고요. 그 뒤에 인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산의 가격 폭등. 사실 여러분들께서 일산의 가격 폭등, GTX A 노선으로 인한 영향이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은 많은데요. 사실 이 일산의 가격 폭등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주목해 보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일산을 갖다가 이해함에 있어서 일산은 고양시의 덕양구와 일산 동구, 그리고 일산 서구 세 개 구로 나뉘어지는 구 중에서 고양 일산 동구와 고양 일산 서구를 일산 신도시라고 명칭합니다. 물론 고양 일산 동구라고 해서 전부 다가 일기 신도시는 아니고요. 이후로도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해당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아래쪽 199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이 바로 일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기타 나머지 지역은 일기 신도시 개발 이후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곳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중공 연차별 아파트 거래량을 갖다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노란색 바로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먼저 표기해 드렸습니다. 지금 고양시와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으로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이 다음으로 많은 거래량을 갖다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고양시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의 준공 연차별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셨고요. 이거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8개월간의 거래량을 갖다가 표기하고 거래 비율을 갖다 표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위쪽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면적별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이 면적별 아파트 거래량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무려 10년간의 거래량을 갖다 전부 다 표기했고요. 거래 비율을 갖다 표기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표가 이렇게 일부 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 자, 여기는 왜 표기했느냐? 바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 비율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얼마나 거래되었는가를 갖다 살펴보기 위함이고요. 고양시 덕양구와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거래 비율이 15%로 나타납니다. 15%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일산 동구, 고양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무려 35%, 국민주택 규모 초과 거래 비율이 35%로 나타나요. 그리고 일산 서구 같은 경우가 20%로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국민주택 규모 비율, 초과 비율이 거래가 많이 되었다? 그 원인은 간단하죠. 그만큼 그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고양 일산 동구가 소비 파워가 가장 막강하고요. 도시 자체도 일기 신도시 기획 당시에 일산 동구를 프리미엄 지역으로 만들고 그 다음 고양 일산 서구 를 갖다가 프리미엄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이 바로 이 아파트 국민주택 규모 초과 비율만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양 일산 동구에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 비율이 35%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해당 신도시의 소비 파워를 갖다가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소비 파워가 강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상권이 고급 상권화로 만들어진다는 부분. 따라서 일산 동구가 아무래도 평균 거래가가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 일산 서구, 덕양구 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대략적으로 고양시 덕양구 및 일산 동구, 고양 일산 서구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은 다음 차트를 보면서 과연 고양 얼마나 많이 폭등을 했는가, 그리고 이 폭등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트는 고양시 평균 매매가 및 전세가, 그리고 전세가율을 월별로 표기한 건데요. 지금 차트 뒤에 회색 막대 그래프가 전세가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세가율은 우측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이 평균 거래가, 붉은색이 평균 매매가, 그리고 파란색 선이 평균 전세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폭등이 기가 막히긴 정말 믿기지 않는 폭등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5월 달까지만 해도 3억 8천에 거래되던 평균 거래가가 3억 8천에 불과하던 고양시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2021년 6월 현재 5억 5천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야, 이게 도대체 불과 1년 만에 1억 7천이 오른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야, 고양시는 어차피 GTX 호재도 있고 그래서 오른 거야 라고 단순하게 평가하기보다는요, 사실은 이 폭등 이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 폭등 이전에 전조 증상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전세가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고양시와 같은 경우는 2011년 이후에 하락폭이 상당히 깊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락폭을 갖다 보게 되면은 평균 거래가가 3억 3천까지, 3억 3천대까지 찍었던 부분이 떨어졌을 때는 2억 8천대까지 떨어졌었다. 자, 이 부분은 왜 그런 것이냐? 바로 고양시 주변으로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파주, 운정이라던가 아니면 한강 신도시라던가 이런 지역이 입주 물량이 계속 터져 나옴으로 인해서 세입자도 빼앗기고, 그리고 고양시에서 거주하시던 분들 중에 파주나 아니면 한강 신도시로 이주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상 2011년에 하락폭은 있었지만 전세가는 상당히 선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억 2천대에서 전세가는 1억 3천대로 해당 기간 1,000만 원 정도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고양시와 같은 경우는 2013년 4월달이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월달 바닥의 구간을 지나고 나서 가격이 천천히 보합 그리고 약상승을 갖다 이뤄갔는데, 이 구간이 사실은 2015년 구간이에요. 2015년에 가격이 서서히 약상승을 해갔는데, 이 상승의 배경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전세가가 있었습니다. 전세가가 갑자기 너무 급등했거든. 2015년부터 전세가 급등이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급등의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사실상 전세가 급등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보이죠. 항상 전세가가 조금 선행해서, 매매가를 선행해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매매가는 전세가를 후행해서 상승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께서 전세가를 갖다 너무 간과하시는데 전세가가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은 최근의 폭등, 지금 이 전세가를 갖다가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최근의 폭등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세가를 말씀드렸어요. 최근의 폭등은 5월달 이후에, 2020년 5월달 이후에 2021년 2월달까지 해서 급등이 나타나는데, 이 급등 구간은 또 1차와 2차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차 급등 구간, 그리고 2차 급등 구간. 1차 급등 구간이 바로 5월달부터 10월달, 2020년 5월달부터 10월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1월달 또다시 2차 급등기 폭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2차 급등 구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달까지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1차 급등 구간, 사실은 이 부분을 나눈 이유가 뭐냐? 바로 전세가 급등 구간이 2020년 3월에서 9월 사이에 전세가 급등이 선행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세가 급등도 상당히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평균 전세가가 2억 1천만 원 하던 게 2억 4천으로 10%가 넘는 급등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전세가 급등 이후에 2개월 이후에 1차 매매가 급등이 나타났고요. 또한 전세가가 1차적인 급등 이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재급등 구간이 나옵니다. 재급등 구간이 나와요. 재급등 구간이 나와서 바로 2021년 1월까지 전세가가 급격하게 상승해가는 모습. 자, 그럼 2차 폭등 구간 보시죠. 자, 지금 전세가와 매매가 보시게 되면은 구간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자, 전세가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형식으로 상승을 해가고, 매매가 역시 에스컬레이터 모습을 갖다 띄면서 상승을 해가는데, 이 상승이 전세가가 먼저 움직여주고, 그리고 후행적으로 매매가가 움직여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고양시를 갖다가 단순히 GTX 호재 때문에 상승했다? 아니죠. 바로 이런 상승에는요, 전세가 상승이 먼저 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건 그러면은 전세가가 다시 올라줄 것인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최근 6월 달에
다시 일산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가율 50%대 거의 60%대에 근접하던 전세가율이 50%대 초반대로 낮아졌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다만 지금 제가 여러 GTX 호재 지역, GTX B 노선 호재, GTX C 노선 호재 이거는 너무 이르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일산 고양시 같은 경우는 GTX 호재가 좀 더 빨리 나타날 수가 있는 지역이죠. 여기는 좀 전세가율이 낮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지역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 매매가와 전세가의 상관관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셨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자, 고양시 평균 매매가, 평균 전세가, 그리고 전세가율을 갖다가 덕양구, 일산 동구, 그리고 서구 그렇게 나누어서 한번 표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평균 매매가를 갖다 보시면 파란색 선 고양 덕양구고요. 그리고 주황색 선 고양 일산 동구, 그리고 회색 선이 고양 일산 서구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지금 바로 전세가 서로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표기를 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일산 동구를 갖다가 먼저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일산 동구가 2016년 1월 전후로 해서 전세가가 급등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전세가 급등에 대해서 매매가가 후 반영된 게 1차, 2차로 나뉘게 되는데요. 1차 급등 구간, 2차 급등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일산 동구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2016년 바로 전후로 해서 전세가율을 보게 되면요. 전세가율이 무려 높을 때는 거의 67% 선까지 올라섰던 부분이 해당 차트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자, 지금 전세가율 이 시점 왜 67%까지 나타났느냐? 바로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일산 동구가 살기가 좋아. 일산 동구가 살기가 좋아 해서 전세 수요자는 일산 동구로 많이 몰렸던 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야, 일산 투자 가치 없어. 일산을 갖다가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세가율이 무려 67%까지 상승했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 전세가율은 55%에서 60%대, 60%대 안팎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일산 동구가 전세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다음에 후속적으로 고양 덕양구가 전세가를 갖다 높여가면서 이 이후에 전세가율 65%를 넘는 선을 찍기도 하죠. 다음으로 일산 서구는 고양시에서 전세가가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던 곳이었는데요. 킨텍스의 개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점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전세가는 지금 현재 고양 덕양구보다는 일산 서구 쪽이 전세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최근의 상황을 갖다가 지켜보시면요. 최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전세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 1월 혹은 12월에 거의 고점을 갖다가 찍고요.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좀 다소 조정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다시 전세가 상승이 6월 달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매매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려왔던 부분, 전세가를 유의해라. 전세가. 지금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양시와 같은 경우도 하반기 전세가 상승이 일정 부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신분당선이라든지 아니면 GTX라든지 해당 호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양시 쪽으로 세입자들이 상당 부분 진입해 가고 있고요. 이러한 세입자들의 진입 그리고 높아지는 전세가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이 올해 하반기 고양시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전세가 급등 이러한 부분이 작년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가 무려 1억이 넘게 오르는 이러한 기현상들을 갖다가 고양시에서 그러니까 이 서울과 비교해 보면 좀 어렵습니다. 서울과는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세가 2억 5천 하던 것이 갑자기 3억 5천대로 올라버리면은 상당히 당황스럽죠. 근데 이게 전세가가 올해 하반기도 좀 높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고양시 전체적으로 또다시 매매가를 갖다 밀어올리는 영향을 미칠 거고요. 고양시 역시도 올해 하반기 좀 상승이 다시 한번 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고요. 지금 전세가 급등 다시 지금 6월달 이후에 전세가가 다시
상승해가는 모습 올해 하반기 12월 달까지 쭉 이어진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지금 고양시 매수를 갖다가 고민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서두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의견을 제안해 드려봅니다. 자, 이상으로 고양시 전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양하면 일산을 갖다 떠올리기 때문에 제목은 일산의 가격 폭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역시도 지금 삼송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아니면 지축 이러한 지역들도 새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의 아파트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발품을 파셔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내 집 마련 꼭 성취하시길 응원하면서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